제가 네, 일단 제가 그 보내드린 파일 채팅창에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한 번 더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채팅창에 제가 그 오늘 이 클래스 파일을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노트북으로 정리한 주피터 노트북 정리한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신 다음에 아나콘다를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시고 뭐 한쪽에는 이거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바탕화면에 작업하는 그런 결과물을 정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바탕화면의 영어 이름은 데스크탑입니다. 여기서 데스크탑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업하는 파일 이름을 파이썬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 폴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운받은 그 클래스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이쪽 파일에 폴더에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이 클래스라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네, 선생님들께도 다 실행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해요. 거기서 좀 더 몇 가지를 가미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제 첫 번째와 예제 두 번째 두 가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잠깐 살펴보실게요. 자, 화면 좀 키워보겠습니다. 처음에 리절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처음 값을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efinition으로 들어가면은 함수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함수를 만들 건데 함수 이름은 add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함수의 안에다 이제 num이라는 변수를 넣을 겁니다. 여기 함수 괄호 안에 들어가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역 변수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따로 앞서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는 이제 지역 변수가 있는데 지역 변수는 좀 더 그 지역적으로 사용되는 거겠죠. 일단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역 변수를 사용해서 이제 결과값을 0이었죠.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리조트 값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 0에다가 이제 리조트 0에다가 이제 입력한 숫자 num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더하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의 안에다가 num이라는 매개 변수 안에 숫자 3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하면은 처음에 0이죠. 0에서 3을 더한 값이 3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3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4를 더하면은 처음에 계산한 여기 3에서 계산 결과값이 3이 나왔죠. 위에서 계산한 3에서 4를 더한 7이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제였고요. 자, 아래로 좀 내려가서 두 번째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절트 1번이랑 2번이라는 변수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수도 각각 만들었어요. add 함수를 만들었고 add2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구조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여기서는 add1에서는 result 1이고 그 다음에 add2에서는 result 2가 되겠죠. 자, 이 함수를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변수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각각 두 개를 만든 뒤에 여기서 아래쪽으로 프린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add1에 함수에다가 3을 넣었어요. 3을 넣으면 처음에 result 0이 result 1이 0이죠. 여기다가 3을 더한 값인 3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add1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이전에 작업했던 3 결과물에다가 4를 더해서 7이 출력이 되죠. 이번에는 add2에다가 3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result 2의 값이 0이죠. 여기다가 입력한 3을 더하니까 3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add2 함수에다가 c를 더한 값을 출력해 보니까 add2에서 이전에 작업했던 3과 그 다음에 7을 더한 10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1번이 있었고 예제 2번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아래쪽으로 봐볼게요.
자, 이게 막 클래스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계산기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직 뭐 용어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고 일단 코드만 살펴볼게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리저트 값을 0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산하는 넘이라는 변수에다가 더한 것을 출력하는 그런 뭐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calculator K1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는 calculator 위에 만든 것을 가져옵니다. K1이라는 변수는 calculator라는 위에서 만든 클래스를 사용하겠어. 그 다음에 K2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K2라는 변수는 위에서 만든 클래스를 사용하겠어.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아래쪽에서 사용해 볼 겁니다. 자, K1에서는 이제 숫자 3을 넣으면은 처음에 0이었었죠. 처음 결과값이 0이니까 여기서 3을 더하니까 3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K1에서 4를 더하면 이전에 작업했던 3 결과값에 4를 더해서 7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K2에다가 3을 더하면 여기서는 이전에 있던 결과물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다시 0으로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K1과 K2는 지금 따로 구분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0에다가 3을 더한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K2에다가 7을 더하면 이전에 작업했던 위에 있는 결과값 3에서 7을 더한 1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세 가지 예제를 살펴보았어요. 자, 예제 1번은 일단 함수의 그런 구조를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알고리즘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제고 구분을 제대로 해보자면 두 번째와 이 세 번째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보시면 여기서는 함수를 하나만 만들었죠. 여기 있죠. 애드라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 예제 2번에서는 애드라는 함수를 이제 넘버링 번호를 붙여서 똑같은 구조지만 이걸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애드1이 있고 애드2가 있는데 뭐 여기서 애드가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있고 뭐 6번 이렇게 쭉 나아가서 뭐 100번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모두 100개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겠죠. 여기서 함수를 이렇게 계속해서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예제 3번에 보면 여기서는 애드라는 함수를 한 번 정하고 그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만약에 그 위에와 같은 방식대로 계산기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K3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죠. 쭉 붙여넣기 하면은 나중에 여기가 뭐 100번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2번과 3번 중에서 어떤 게 나중에는 더 간편할까요? 아직까지는 뭐 이런 클래스란 이름도 생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셀프 이런 거에서 아마 가장 난관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것을 계속해서 불러오기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함수를 계속 만들고 뭐 굳이 이렇게 숫자를 붙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 바로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지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2개 만들었는데 여기서 3번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1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K1, K2로 계산기를 새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더 간단할지를 따져봤을 때 나중에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익숙해진다면 3번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에서나 모듈이나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용어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게 있으면 굉장히 귀찮고 또 많이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하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교재 안에서는 아마 이렇게 클래스를 여기서는 계산기와 이렇게 과자를 만드는 걸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객체하고 그 다음에 이런 클래스라는 차이점의 용어가 이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과자 틀이 이제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이 과자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자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 틀을 클래스라고 하고 이 과자 틀에서 만들어진 과자를 이제 이렇게 객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그래서 명칭으로 봤을 때 이 아까 앞서서 정의한 이 캘큘레이터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고 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는 클래스라는 계산기 더하기를 수행하는 계산기를 만들고 자 이것을 실제로 사용해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틀일 뿐입니다. 실제 과자가 아니죠. 과자가 아니고 실제 계산기가 아닙니다. 이런 계산기의 논리를 표현해 놓은 하나의 틀이자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계산기 설계도를 실제로 만들어 봤을 때 이 캘1이라는 것이 실제 계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캘1, 캘2를 실제 계산기, 즉 빵틀로 만들어낸 과자 틀로 만들어낸 과자, 즉 이게 객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하고 그 객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고 놓으시면 되면 되겠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자 클래스로 만들어낸 이런 객체 같은 이 빵이나 과자 같은 것들은 서로 같은 빵틀, 과자 틀을 사용한다 해도 서로 다른 과자들이고 다른 빵들이죠. 그래서 이 과자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객체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죠. 자 그리고 클래스에서 객체하고 인스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K1이나 K2 이렇게 앞서서 정의한 것들을 객체라고 좀 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관계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여기서 인스턴스는 클래스로 만든 객체라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인스턴스라는 말보다는 객체를 좀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그런 관계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다루시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접하시면서 이런 용어의 관계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바로 이렇게 클래스를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우니까 좀 더 다른 예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클래스는 하나의 설계도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자, 이게 클래스가 설계도인데 이거는 건물 그 자체는 아닙니다. 건물 그 자체는 아니죠.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그저 설계도 하나에 딱 그 국한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건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건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건물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물, 클래스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객체, 이렇게 관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예제도 좀 더 준비해 봤습니다. 몇 가지는 안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 교재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산기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실습을 준비했는데 자 이번 기본적인 덧셈 사칙 연산을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있다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계산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뭐 공학용 계산기도 있고 뭐 좀 더 뭐 탄젠트라든지 뭐 삼각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계산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계산기를 바탕으로 이게 또 마찬가지로 기본 계산기 설계도가 되겠죠. 설계도가 되겠죠.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산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빵틀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자도 예시를 들었는데 클래스는 빵틀 자체이지 이게 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빵틀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빵들이 있겠죠. 자세히 보시면은 빵의 모습이 살짝씩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곡물들을 섞은 거고 파운드 케이크 같은 빵을 만들었겠죠. 이래서 빵 틀을 가지고 다양한 빵을 만들 수 있듯이 클래스를 가지고 다양한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하고 객체의 용어의 차이점과 클래스랑 객체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짚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사칙연산 클래스를 만드는 활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죠. 자, 먼저 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함수를 만들 때 함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콜론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리턴에 있었죠. 뭐 이런 식으로 빈 함수를 만드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빈 클래스 자체는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그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먼저 클래스라는 이름을 앞에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클래스라고 이름 타이핑한 뒤에 그다음에 여기서는 4층 연산이라는 계산기, 4층 연산 계산기라 해서 for 클래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용어 자체에 혼용되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짓기 나름이니까 이런 것에 너무 초점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4층 연산 계산기라고 하는 for 캘리라는 클래스 이름을 만들었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클래스는 대부분 앞에 대문자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소문자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좀 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의 앞에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클래스를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객체, 새롭게 만들 객체에다가 숫자를 지정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것입니다. 저희가 계산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계산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입력하는 구조를 찾게 되는 것을 넣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함수 이름을 set data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지정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self, 그 다음에 first, second, 이제 함수 안에 들어가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했습니다. 자, 4층 연산에서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2를 하는 이런 함수를 숫자 2개를 받아서 만드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굉장히 많이 막히셨을 거예요. 이 self가 나오죠. 이 self. 일단 이것을 두고 일단 말씀드리면 이 set data라는 함수는 먼저 어떤 작용을 하냐? 입력한 first와 second 이 안에 이제 숫자를 넣게 되면은 그 숫자를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 앞에 그 규칙인 예약어죠. 예약어에 이제 def를 넣는데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함수는 이제 여기서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뭐 메소드 또는 메서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저는 함수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함수이기 때문에 메소드라고 이름을 명칭을 부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소드는 함수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함수가 클래스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구분을 한다고 그렇게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A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for calculator 이 for칼은 지금 클래스죠. 여기서 앞서 만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라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제 A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객체를 만들고 이제 이 A 안에서 A라는 이제 그 객체 안에서 set data라는 함수, 즉 메서드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숫자를 뭘로 지정을 했냐? 처음에 이 계산기 입력할 숫자는 4하고 2라는 것을 집어넣도록 하자. 이렇게 정의한 것이 현재 클래스에서 지금 숫자 지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self라는 이제 용어가 굉장히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구조를 보시면 클래스를 이제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실행하고자 하면은 여기서 그냥 set data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객체에다가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 이름을 불러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이제 클래스에서 지정된 객체에다가 객체의 마침표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A라는 실제 계산기라는 계산기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에서 이 계산기 설계도에서 A라는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아직은 뭐 빈 깡통밖에 없지만 빈 깡통밖에 없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만든 구조는 딱 숫자 입력받은 숫자 4개, 2개를 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숫자를 4개하고 4하고 이 2개만 정하기로 했는데 왜 여기 안에서 입력받는 이제 메소드 안에서 괄호 안에서 입력받는 4개의 변수는 3가지가 있냐?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왜 여기 셀프가 들어가는 걸까라고 이제 고민하실 거예요. 자, 이 차이점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쉽게 저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바깥에 있는 이렇게 set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A set 데이터 이 2가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클래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함수를 정의했어요. 이거 set 데이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리턴했을 때 이런 결과를 출력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안에서 여기서 클래스 안에서 정의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해지는 함수는 바로 그게 되겠죠. 다음에 여기서 안에서 정해지는 함수는 메서드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턴하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봤을 때 여기서는 이 셋 데이터라고 그냥 만들어진 거는 밖에서 만든 것이고 이거는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우리는 여기 있는 함수 바깥에서 만들어진 이 셋 데이터 함수하고 따로 구분을 할 거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우리가 만들어진 함수, 즉 메서드는 여기 클래스 앞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구별을 할 거야.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 안에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first, second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요. 아마 이제 그림이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self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4개 변수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 변수로. 그래서 여기 위에서 만들어진 아까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바깥에서 만들어진 셋 데이터와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메소드를 따로 구분한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용어가 어렵죠? 새로 만든 인스턴스 그 자신의 여기에 나는 거다. 인스턴스가 아까 이 셋 데이터라는 이제 4K라는 그 클래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 A라는 객체의 변수 자체가 셀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메소드는 이 클래스 함수는 첫 번째 인자. 그래서 이 매개 변수가 반드시 셀프로 시작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재에서는 셀프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자라는데 여기서 좀 더 어려운 말을 다 빼볼게요. 자, 셀프는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키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빼볼게요. 셀프는 객체를 가리키는 역할. 좀 더 빼볼게요. 여기서 자신을 가리키는 역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PT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선생님들 여기 위키독스 점프 파이썬에 이런 그림이 있죠. 자, 숫자를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숫자를 2개를 한번 세팅을 해볼 거야. 그러면서 4하고 2를 하는데 어디서 이 4하고 2를 설정할 것이냐? 바로 A라는 객체 안에서 4하고 2를 정의해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수를 받을 때 A 자기 자신 안에서 첫 번째로 4, 두 번째로 2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구조를 보실 때 자기 자신 그래서 이 셀프는 A가 됩니다. A가 되고 A에서 첫 번째를 이제 숫자 first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A에서 A 객체 A 그 계산기에서 두 번째를 이제 second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왜 이렇게 셀프로 넣느냐 이렇게 규칙을 이렇게 뭐 원리라기보다는 이러한 규칙을 바탕으로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어떤 수를 입력받을 때 값을 입력받을 때 이런 형태로 규칙을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다시 볼게요. 자, 클래스 4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제 메소드를 정의를 해요. 함수죠. 자, set 데이터라 하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구조를 짰을 때 a set 데이터 4,2를 이제 불러올 때 자, 이 set 데이터 메소드는 자, 이 self first가 여기 있죠. 이 first는 입력받은 4, 이 4를 이쪽에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a first는 여기 4가 뭐냐? 여기서 first가 위쪽에 있죠. 이게 곧 4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4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라는 것 자체, A에서 나온 세컨드를 뭘로 표현할 것이냐? 여기 두 번째 세컨드 2를 입력받았죠. 그래서 여기도 2를 입력받았으니까 2.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셀프는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이라고 했는데 이 자기 자신이 누구였어요? 먼저 만들어진 A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lf.first는
먼저 만들어진 이제 A라는 것을 똑같이 불러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석하실 때는 셀프는 만들어진 객체 이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f.first는 A.first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self.second는 A.second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런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쪽에 대해서 안에 있는 논리나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그런 그 명령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혼용되지 마시고 이 set 데이터에서 셀프를 먼저 받는다. 이걸 먼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객체 변수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객체에 생성되는 객체만의 변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노출을 드릴게요. 지금 이 객체는 만들어진 계산기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만들기 전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빵에 만들어지는 이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기에서 사용되는 객체, 계산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계산기의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로 만든 객체 변수는 다른 객체의 변수에 상관없이 독립적인 값을 유지합니다. 즉 A다 first가 아까 위쪽에 있었죠. 이 A다 first 4라는 의미는 A라는 객체가 있었죠. 이 객체는 이제 forCal이라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객체에 이제 first 4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A다 second는 이 말은 자 A라는 객체 클래스로 만들어진 계산기에서 이제 second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저장된다. 여기서 4하고 2를 받았으니까 이 first가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2가 second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제가 난관을 겪었을 때가 도대체 이 셀프가 뭔지 몰랐는데 그냥 이 셀프는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런 그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함수, 즉 메서드에서 이제 표현할 때 바깥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러온다.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계산기를 잘 불러와서 거기에 이제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셀프는 객체 이름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나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A 말고 B도 만들어 볼게요. 먼저 A라는 계산기를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 A라는 계산기는 forCal이라는 클래스에서 클래스를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B라는 계산기, B 객체는 이제 forCal이라는 클래스 설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A라는 객체에다가 숫자를 정할 거예요. 4하고 2를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첫 번째로 저장한 이 first가 4였죠. 이 4를 저장하는 것이 이제 set data 메소드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set data 메소드에서 이 B라는 클래스, B라는 객체죠. B라는 객체 계산기에서 숫자를 지정할 겁니다. 첫 번째 숫자는 3이고 두 번째 숫자는 7로 만들 겁니다. 이 set data라는 메소드 자체가 입력받은 두 개의 숫자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객체의 변수는 이제 first로 3을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print B first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B first 처음에 만든 게 B의 객체에서 만든 입력받은 숫자 3이 저장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first는 A 객체에서 지금 4,2에서 4를 첫 번째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4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객체와 B 객체는 이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값을 유지한다. 그래서 클래스로 만들어진 클래스 빵틀이나 설계도로 만들어진 A빵이 있고 B빵이 있다고 한다면은 A빵과 B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계산기 클래스로 만들어진 A 객체와 B 객체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즉 계산기가 두 개 지금 만들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계산기에서 서로 다른 수를 입력하면 각자 계산기에서만 작용을 하지 서로 A 계산기에서 입력받은 어떤 숫자가 B에서 작동을 하게 되지는 않게 되겠죠. 이런 원리로 짚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체하고 이 클래스의 관계 용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혼선을 겪으시다기보다는 클래스는 설계되고 객체는 실제로 만들어진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더하기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금 처음에 클래스를 만들었죠. 클래스 이름은 forCal입니다. 그리고 먼저 숫자를 정의하는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이 숫자에서는 처음 forCal 자기 자신 객체를 가져오고 첫 번째 숫자가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네 개의 변수를 입력받는데, 자, 그 A라는 객체에서 첫 번째 받는 것은 여기 first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객체에서 세컨드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세컨드로 객체 변수를 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셀프를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게 셀프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뭐 C가 될 수도 있고 뭐 A1이 될 수도 있고 이름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클래스 객체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일하자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라고 정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졌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아래쪽에 메소드를 추가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add라는 이름을 가진 더하기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를 추가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셀프만 있어요. 왜냐? 지금 A라는 우리가 A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객체는 지금 forCal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근데 위에서 set 데이터로 먼저 입력을 받았어요. 먼저 A에서 set 데이터로 4,2를 만약에 했으면은 먼저 여기서는 first하고 second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숫자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자기 4하고 2를 다시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A에서 자기 자신만 불러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셀프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앞에 객체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빈 괄호로 놓고 결과를 실행하면은 이제 4하고 2 입력받은 두 개의 숫자를 add 함수를 통해 add 메서드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볼 거예요. 자, 클래스 forCal 먼저 for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set data라는 메소드를 받는데 이 메소드는 숫자를 두 개를 받는 거라고 이제 먼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지정을 하죠. 이름은 set data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숫자가 first하고 second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메소드 안에서는 클래스에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반드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러온다 의미로 셀프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받은 객체에서 이제 second는 여기 set 데이터 설정한 것에서 여기 세컨드로 저장을 하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A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계산기를 만들었을 때 이제 A self first는 이제 A라는 객체의 first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self second는 이제 A라는 객체의 second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elf가 이제 객체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로 짚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정의를 합니다. 무엇을 정의하냐? add라는 이름을 가진 메서드를 추가를 하게 되는데 위에서 set 데이터에서 숫자 미리 두 개를 미리 받았죠. first하고 second를 미리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받아도 되고 대신에 이제 add는 이제 A라는 객체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A라는 셀프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냐?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result는 라는 결과 변수를 만들고 이 결과 변수는 이제 입력받은 first하고 second를 이제 합하는 이 더하기 연산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return합니다. 결과값을 보내줄 거예요. 무엇을 보내주냐? 아까 위에서 계산한 이 리절트를 결과값을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A는 이제 forCal처럼 이렇게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었으면 이제 A 객체에서 add 작업은 이제 first와 second를 합한 이 결과를 수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게 말씀드린 거죠. 자, A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계산기를 만들었죠. 무엇을 만들었냐? forCal이라는 계산기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라는 객체에서 숫자를 정할 거예요. 먼저 4하고 2를 정합니다. 그리고 출력할 거예요. 무엇을 출력하냐? A라는 객체에서 입력받은 4하고 2 두 가지를 더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결과를 출력할 것이다. 그래서 4 더하기 2는 6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서 4하고 1이 입력받았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비워두어도 된다. 그리고 뭐 여기 안에 A라는 셀프 자기 자신이 앞서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해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만들어 보았어요. 더하기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4층 연산을 할 수 있는 거는 곱하기, 빼기, 나누기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것을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더하기는 플러스로, 곱하기는 이제 이 멀티플이죠. 멀티플을 하고 그 다음에 빼기는 서브, 그 다음에 나누기 디비전이죠. 이것을 이름을 각각 지어봅니다. 메서드 이름을 짓고 이제 더하기 메서드에서는 더하기를 수행하고 곱하기, 빼기, 나누기를 각각 이렇게 각자 메서드에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앞서서 만든 클래스에 지금 메서드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2개를 이제 얘들을 복사해서 계속 붙여넣기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름을 add, 그 다음에 multiple, 그 다음에 substitute,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디비전, 나누기 이렇게 각자 만들고 연산을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로 만들면 지금 이 forCal이라는 클래스 계산기 설계도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이 계산기 설계도를 바탕으로 A라는 계산기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 계산기 설계도를 바탕으로 B라는 계산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계산기에는 4하고 2를 설정을 하고 B라는 계산기에는 3과 8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A라는 계산기와 B 계산기는 서로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설정 입력받은 이 수 4 더하기 2, 4와 2를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기를 실행해 볼 겁니다. 그리고 B 계산기에서는 입력받은 3과 8을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력한 결과값이 이렇게 위쪽에 4개, 아래쪽에 4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그때그때 만드는 게 보다는 이렇게 하나 계산기를 만들고 이렇게 새로운 계산기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제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활용하면은 훨씬 더 코드가 간단해지고 보기도 편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좀 클래스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서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줄로도 계산기 설계도를 바탕으로 계산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맡기시는 게 아마 이 생성자일 겁니다. 이 생성자일 거예요. 도대체 이 생성자가 뭔지를 일단 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객체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무엇을 바탕으로 만들었냐? forCal이라는 클래스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A라는 객체 계산기에서 더하기를 실행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set 데이터 이 메서드를 수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더할 것인지 얘기가 없습니다. 초기에 지정해야 될 first하고 second 값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타납니다. 지금 객체에서 first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다고 여기서 15번 줄에 나오게 되죠. 이 원리를 잠깐 다시 보면은 이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매번 이렇게 set 데이터 숫자를 메서드를 실행하는 것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매번 이렇게 A라는 것에다가 이렇게 여기 또 오류가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A에서 set 데이터 4,2 잠시만요. A에서 set 데이터 4,2 이렇게 메서드로 항상 초기 값을 설정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처음부터 A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이 객체는 계산기 설계도에서 바로 4하고 2를 가져오는 것처럼 한 번에 초기 값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잠시만요. 셀프 제가 여기 생성자는 제가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자, 이 생성자를 보시면 자, 건축물을 지을 때 이렇게 설계도를 하나 만들죠.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하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지금 이 설계도가 뭐 하나만 지기보다는 이게 그 벽면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좀 더 높이 지을 수도 있고 옆으로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설계도 하나로 하나밖에 못 짓지 않나. 하나의 특징을 가진 것만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건물들을 여러 개 지었다고 봤을 때 이런 아파트나 건물들의 이 객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들은 이제 건축물이 되고 그 다음에 또는 건물이나 집 등이 되겠죠. 자, 이것들을 처음에 지을 때 작업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지을 때 바로 이렇게 뭔가 올리거나 그러진 않죠. 바로 공통적으로 작업하는 게 토지부터 점검을 해야 되고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지 아니면 집안이 튼튼한지 이런 거 따져보고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재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은 이것들을 뭐 자를 수 있는 절단기 그다음에 레미콘 크레인 뭐 등등 공사 기기들이나 자재들을 준비해야겠죠. 물론 여기서 자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같은 경우도 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기반 공사가 필요하면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라면 인력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부로 이제 이런 안전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 펜스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거 건물을 지을 때마다 하나하나 정리해 줘야 될까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 토지 점검 넣으시고 자재 준비 넣으시고 기반 공사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 때 정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설계도 만들 때 얘들아 이 설계도 안에 초기에 작업할 것들 다 정리해 놨으니까 너희 건물을 지을 때 이것들 먼저 준비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건물들을 지을 때 이 건물 지을 때도 초기 작업 설정할 것들 다 준비를 해놓고 이 건물 지을 때도 미리 작업할 것들 초기에 해야 될 것들 정리해놓고 이 건물 할 때도 먼저 할 것들 다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으면 훨씬 더 보기 편하겠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클래스 설계도에서 초기에 설정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는 이제 이렇게 언더바 두 개에다가 언더바 또는 언더스코어라고 하죠. 여기 그리고 이니시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을 가진 함수 즉 메서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클래스 안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메서드가 있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 안에서 바로 초기에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계산기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었을 때 뭐 처음에 4하고 2를 이렇게 입력받는 것을 설정한다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클래스가 복잡해진다면은 아까 이 건축을 지은 것처럼 뭐 토지 점검이라는 프로세스를 미리 할 수도 있고 뭐 자재 준비라든지 기반 공사 등등의 작업을 미리미리 초기에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바로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생성자는 무엇이냐? 이렇게 객체, 어떤 작업의 결과물이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하는 불러오는 어떤 초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이 생성자는 어디에 두든 간에 자동으로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 지금 제가 아래쪽 예시를 들었을 때 맨 위에 있다가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즉 이니시라는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이 작업을 가장 먼저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저기 아래쪽에다가 두어도 이걸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수행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라 이런 이름을 가진 메서드가 있다. 그러면은 어디 위치에 있든 간에 바로 처음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초기 설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이 메서드 처음에 만들어지는 초기 설정값 이 생성자의 메소드 이름은 이니셜라이즈를 줄인 이닛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소드 이름을 함수 이름이죠. 클래스 안에 만들어진 함수 즉 메소드 이름을 언더스코어 또는 언더바 두 개의 이닛 그 다음에 언더바 두 개로 설정하면은 어디에 위치했든 간에 바로 클래스를 실행하면서 클래스에 있는 객체를 실행하면서 바로 처음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 값을 설정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초기 값이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클래스 아래에다가 바로 이것을 먼저 넣습니다. 바로 이것을 먼저 넣어서 초기 설정 값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코드를 보는 사람에게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카리라는 클래스 계산기 설계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초기 설정 값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init이라는 이름으로 메소드 이름을 만들면 클래스에서 자동으로 가장 먼저 초기 설정으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 이 메소드가 작업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객체 이름을 가진 first에서 가져오는 이 first를 이제 첫 번째 값으로 지정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객체 이름에서 가져오는 second를 이제 두 번째로 지정을 할 것이다. 라는 작업을 수행하는 초기 설정을 이렇게 계산기에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제 클래스를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가 먼저 여기 set 데이터까지 다 만들어 놨었죠. 만들어 놓고 여기 앞쪽에다가만 이렇게 이것을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하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아래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하고 다르게 포카리라는 계산기 설계도에서 바로 초기에 4하고 2를 만들 것이다. 초기에 4하고 2를 설정한 것을 A라는 계산기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init이라는 초기 설정하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클래스 설계도 안에 설정이 4하고 2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변수의 값을 확인해 보면은 A라는 객체에서 첫 번째로 지정한 게 4죠. 4니까 여기서는 4를 출력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라는 객체에서 처음부터 2라는 초기를 설정했으니까 초기 설정 값인 2를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4하고 2를 각각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4하고 2를 더한 값과 그 다음에 나눔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잠시만요. 여기서 4a dv 4 2 a 지정했는데 논리를 지정을 for calculator 지정하고 전부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이거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중간에 아마 빠져 연산일 코드를 실행 안 한 게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네, 됐죠. 여기서 앞서서 실행을 안 해, 여기서 실행이 안 돼 있었죠. 안 돼 있어가지고 아래쪽에 논리가 정의되지 않았다고 이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이 4하고 2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인 6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초기 설정한 4와 2를 나눈 2가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셀프하고 이 이닛 두 가지가 가장 어려워하셨을 텐데 셀프가 사실 좀 더 어려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닛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바로 실행한다고 클래스 안에서 실행하는 설정 초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셀프는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이제 불러온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메소드하고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좀 구분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일단 이해를 하실 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기 클래스 계속 설계도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제 제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속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상속이란 말이 뭐 재산을 상속할 때 가장 많이 하죠. 물려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상속은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기존에 만들어진 다른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이제 클래스의 상속이라고 합니다. 규칙은 이제 클래스를 먼저 정의하고 클래스 이름을 만든 다음에 괄호 안에 이제 클래스 상속할 클래스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더 많은 기능을 가진 클래스 계산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름을 지정했는데 괄호 안에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이 4층 연산 우리가 앞서 만든 계산기 있죠. 그 계산기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가져온 것들은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져온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클래스는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설계도를 그대로 만든 자식의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그림으로 잠깐 짚어볼게요. 자, 클래스가 아까 빵 트리라고 했습니다. 트리라고 했었죠. 이건 실제 빵이 아닙니다. 설계도죠.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클래스 설계도를 바탕으로 빵이 만들어졌고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객체는 모양이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빵 A, 빵 B, 빵 C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좀 더 나아가서 자, 부모 클래스가 이제 빵 틀이 있어요. 근데 이 빵 틀을 여러 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빵 틀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빵 틀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양은 지금은 똑같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빵 틀을 가져오기도 해서 복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변형하는 것은 이따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상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more for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는 이제 for calculator라는 미리 만들어 놓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기능을 지금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먼저 상속받은 부모님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앞서서 우리가 지금 그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를 모두 만들었죠. 그래서 이 more for calculator라는 클래스 안에는 아무 기능이 지금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앞서 만든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더하기라든지 곱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빼기라든지 나누기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상속이고요. 좀 더 아래에 내려가서 이제 6번을 보면 이제 제곱을 계산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부모님의 클래스를 가져왔죠.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가져오고 여기 자식의 계산기 설계도에서는 새롭게 메소드를 추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이름은 파워곱. 이제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파워가 맞나?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앞서도 여기서 초기 설정 값을 지정해 놓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어떤 값을 지정하지 않고 자기 객체 이름만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냐? 곱하기 2번이 제곱이죠. 그래서 이 제곱식을 작업을 표현해서 결과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클래스 이 more for calculator라는 클래스 이름은 이 정도로만 논리가 정의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사칙 연산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고 이제 여기 안에 새로운 제곱식도 표현하는 메소드도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4,2를 정의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표현하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4의 2제곱인 16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의 상속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추가해서 자식 클래스에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계산기를 만들어놨고 이렇게 클래스도 상속을 받았고 부모 클래스를 이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같은 이름의 메소드로 다시 만들어서 덮어쓰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죠. 이 오버라이딩이 이제 덮어쓰기라는 말이죠.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림으로 돌아가서 자, 이게 빵이 있어요. 빵 틀이 이제 클래스죠. 근데 이제 이 빵으로 만든 것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이게 떡인가 빵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빵들을 만들 수 있는 빵 틀로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구조는 살짝 네모난 것이 비슷하죠. 비슷한데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설계도에서 조금 목적에 맞게 새롭게 바꿔서 덮어쓰기 하는 것을 이제 클래스 오버라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칙 연산이라는 그 가능한 이 계산기를 만들었죠. 이 계산기 설계도를 이제 A라는 객체를 통해서 계산기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4하고 0을 초기값으로 설정을 해요. 근데 실제 수학에서도 4 나누기 0은 나누는 값이 0이면은 나눠지지가 않죠. 그래서 a.div라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오류가 발생하냐? 바로 제로 디비전의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나눌 수 없는 0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오류가 생깁니다. 부모님의 사칙 연산을 이런 클래스를 가져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0을 넣었을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수정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이 부모님의 이 계산기 설계도는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대로 두고 이제 내가 만들 때는 이 부모님의 계산기에서 따르게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덮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설계도를 만듭니다. 이 설계도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 설계도는 부모님의 클래스 4층 연산 계산기를 일단 상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 4층 연산 기능을 일단 수행을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새롭게 메서드를 정의를 할 건데 이제 div라는 메서드를 정의할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4층 연산에서 우리가 이 부모님의 4층 연산 클래스 설계도에서 div라는 메서드가 똑같이 있죠.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 그대로 있죠. 여기 부모님의 계산기 설계도에 똑같은 이렇게 이름을 가진 메서드가 있는데 이것을 상속을 한 다음에 이제 상속된 자식 클래스에서 새롭게 다시 이름을 붙이면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작업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부모님에 있는 이제 div라는 메서드는 실행이 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한 div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 클래스 구조, 이 메서드 구조를 다시 보시면은 뭐 하나만 추가했어요. 자, 여기서는 나누는 값이 두 번째 값이죠. 두 번째 값이 만약에 0이다. 그러면은 결과값을 0으로 그냥 보내버리자. 0으로 보내버리자. 이 오류 대신에 이 0을 출력하겠다는 말이죠. 만약에 나누는 값이 0이 아니다. 그러면 기존대로 첫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이름은 이렇게 셀프로 계속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세이프 포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A라는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A 객체 계산기는 Safe for Calculator라는 클래스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설정된 값은 4하고 0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A라는 객체에서 나누기를 실행할 겁니다. 나누기를 실행하니까 4에서 0을 나누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입력받은 값이 0이에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입력받은 값이 이 세컨드가 0이다. 그러면 결과값을 0을 출력하는 메서드 div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0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래스 변수입니다. 이 클래스 변수는 아까 그 객체 변수하고 좀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클래스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다 가져가도 처음에 4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5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계산기를 만들어도 처음에 지정한 4하고 5가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A라는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이 A라는 계산기는 위에서 만들어진 이 for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그대로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설계도에는 이미 첫 번째하고 이 두 번째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제가 되겠죠. 이 변수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계산기를 만들어도 B라는 계산기를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first를 가져오면서 가면은 미리 지정이 된 이 first 4하고 5를 각각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A 계산기를 만들어도 4가 출력이 되고 B 계산기를 만들어도 first를 출력한다. 그럼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수도 세컨드도 이미 설계도에 값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에서 A라는 계산기에서 출력해도 5가 나오고 B라는 계산기에서 출력해도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어떤 변수를 만든다. 지금 저희가 클래스 안에서 어떤 변수 first하고 변수 second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 변수는 어떤 객체로 만들어지든 간에 똑같이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하고 객체 변수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기본적으로 초기 설정 값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설정 값이랑 비슷한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변수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 안에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도 되고 만약에 이제 이 변수 값이 초기 설정 값이 이렇게 딱 지정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다면은 아까처럼 초기 설정하는 메서드, 즉 생성자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클래스는 여기까지고, 클래스의 필요성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반복해서 함수를 만들기가 복잡하니까 비슷한 구조를 가진 거는 이렇게 하나의 설계 도면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클래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 클래스는 하나의 설계도일 뿐입니다. 설계도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객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이 객체는 클래스라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와 객체라는 용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셀프는 이제 객체라는 이름을 지정했을 때 그 객체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것이므로 객체 이름을 통일하게 막고자 하는 셀프라는 것을 앞에다가 집어넣는다. 여기 안에 있는 건 빼셔도 됩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주목을 하셔서 셀프로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는 이제 어떤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객체 자기 자신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이제 객체 변수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A라는 것과 B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변수들은 서로 다르다. 이 클래스 변수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작업을 만들겠죠. 근데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first하고 second를 지정했다. 여기 뭐 first가 아니라 여기다가 A라고 해도 되고 여기다가 B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셀프에서 여기를 이렇게 A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됩니다. 굳이 여기 뭐 first, second라는 그런 낱말 워딩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각자 이렇게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렇게 A하고 B를 first하고 second로 정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first, second를 따로 여기서 정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add라는 메서드만 수행을 하면 됩니다. 쭉 내려가서 다시 그 다음에 곱하기 빼기 나누기는 이제 같은 메서드를 반복해서 복사한 다음에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생성자는 이렇게 초기에 설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나의 그때그때 또 만들지 않고 아예 클래스 설계도에서 이거를 클래스를 바탕으로 만들면 처음부터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설정할 때 이제 이렇게 initialize라는 이름을 가진 메서드 이름을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nitialize는 줄여서 초기야 init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각각 앞뒤에 언더바 또는 언더스코어 밑줄을 2개씩 붙이게 되면은 어떤 위치에 되든 클래스 안에서 가장 초기에 먼저 실행을 하게 되고, 대신에 어차피 처음부터 실행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클래스 아래쪽에 바로 이렇게 init이라는 것을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 설정하는 그런 것들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하게 되겠죠. 이제 부모님의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클래스 새롭게 만든 클래스인데 괄호 안에 부모님 이름을 가진 클래스를 가져오면은 부모님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클래스 상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부모님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정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이름은 부모님의 클래스하고 똑같을지언정 자식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것은 똑같이 이렇게 다르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계산기 설계도에서 오류를 이렇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으로 수정할 수 있다. 자식 클래스에서 수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객체 변수하고 클래스 변수는 다르다. 클래스 안에서 어떤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변수 값을 정해 놓으면은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어떤 객체를 만들어도 이제 클래스 설계도 안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든 간에 이제 객체의 변수가 공유가 된다. 이 공유가 된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를 하게 되고, 모듈은 좀 더 이제 클래스를 이해하시면 모듈은 좀 더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게 되고 모듈을 만들게 되고 패키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 계속 반복되는 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서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이제 모듈 같은 경우는 이런 클래스가 여러 개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클래스가 여러 개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들이 하나의 모듈이 되고 그 다음에 패키지는 이런 또 모듈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이 다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A 패키지, A 모듈, B 모듈, C 모듈 등을 포함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런 패키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함수에서 시작하고 함수들을 모아놓은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를 모아놓은 모듈들을 모아놓은 패키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한 번에 정리하자가 이런 코드 파이썬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그 클래스 변수 초기화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예시로 드렸을 때,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 예시로 돼 있는 경우는 여기가 지금 변수를 이게 4나 5로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패키지나 초기값. 모듈가 좀 복잡해지면은 여기도 어떤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리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좀 더 이런 변수가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설정하는 것들이 초기 작업이 있고 또 초기에 이렇게 변수로 정해 놓아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값을 주고 그러면 인스턴트 만들 때는 또 그 초기 값을 바꿀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변수가는 초기에 설정된 거라고 보시기보다는 여기 이 변수는 어디에나 위치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도 위치할 수 있고 상관이 없겠죠. 그때그때 여기서 지정되는 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니스로 되는 그 초기 생성자는 어디든 간에 딱 초기에 설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 변수 자체가 어떤 클래스 안에서 뭔가를 초기에 설정해 놓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기 클래스 안에도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변수들은 어떤 객체에서든 공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뭐 이렇게 초기에 설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로는 클래스 안에서 설정된 변수와 그 초기 설정 값이 초기 설정 값이나 초기에 설정하는 어떤 작업 같은 생성자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 공유에서 선생님 보니까 네. 다른 건데 문법적인 거 아니고 선생님 마크다운을 좀 주피터 노트북에서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네. 그 기능을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피터, 잠시만요. 다시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네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피터 노트북이죠. 말 그대로 공책입니다. 근데 이 네. 공책의 특징이 코드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책 정리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새롭게 단축키를 설정하는 단축키가 있었죠. B를 누르면은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고 A를 누르면 위쪽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가 있다는 단축키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새롭게 설정된 이 칸이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의 특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할 수가 있냐? 여기 위쪽에 코드나 마크다운이나 로우 MB 컨버트나 그다음에 뭐 헤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코드하고 마크다운만 설정을 합니다. 마크다운을 하는 경우는 이제 이 마크다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이런 글자들을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HTTP라는 형태를 가진 그런 인터넷 웹페이지는 대부분 이런 마크다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이제 이것을 그렇게 어떤 파이썬으로 지금 우리가 노트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설정하게 되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그런 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코드에서 마크다운을 하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숫자가 사라져요. 인풋이라는 게 사라지죠. 그 말은 여기서는 이 셀은 코드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마크다운, 즉 메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었을 때 이렇게 대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그 글씨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강조가 되는 게 있죠. 그거는 딱 하나만 저는 사용해요. 바로 샵입니다. 샵을 하나만 쓰면은 가장 크게 나오고요.
가장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샵을 2개를 쓰면 글씨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샵을 3개 쓰면 더 작아지겠죠. 샵 3개를 쓰면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샵 4개를 쓰면 더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샵을 개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글씨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이 마크다운 상태에서는 그냥 어떤 글을 입력하면은 따로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메모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딱 이거 하나만 사용해요. 마크다운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런 단축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그냥 이렇게 코드하고 마크다운의 형태가 있고 뭔가 좀 특정한 걸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앞쪽에 샵의 개수로 글씨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샵이 하나가 있을 때 가장 크고 샵이 여러 개 있을수록 좀 더 글씨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궁금하시죠? 죄송해요. 다른 선생님들 도움들하고 그 마크다운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인덱스를 왼쪽에 해갖고 예. 그 마크다운 이렇게 또 이제 나발리 이제 목차를 이렇게 쭉 네.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목차 어떤 기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걸 네. 사용해 보지 않아 가지고 왠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목차를 가진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마크다운 밑에 헤딩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건 뭔가요? 거기에 헤딩. 헤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샵이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이게 크게 표현해 준 것을 헤딩으로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샵이 2개가 있는 거는 레벨 2 단계 헤딩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기능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왠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마크다운을 이렇게도 하지만 거기다도 이제 코드다 이렇게 해도 여기다 메뉴로 이렇게 네. 인덱싱을 쭉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어디서 배워야겠는데 이러는데 왠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인덱스 한번 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괜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기능이 있는 것을 이런 노트북의 기능은 좀 알아야 되는데 저도 한동안 안 쓰고 있다가 그리고 예전에 그 빨간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빨간색이 나타나는 이유가 예. 이걸로 하지 말고 잠시만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지우고 이렇게 했을 때 빨간색이 나타나죠. 이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들여쓰기를 하는 경우는 들여쓰기가 스페이스바 4번이거나 1번. 아니면은 이제 탭을 주로 사용하죠. 스페이스바 4번이거나 또는 탭을 사용하는데 네. 여기 빨간색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 들여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주로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걸 예전에 노트북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다른 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걸 직접 작성을 하게 되면은 빨간색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들여쓰기가 잘 안 돼 있다는 경우죠. 근데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렇게 들여쓰기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들여쓰기가 스페이스바가 지금 한 3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3번 돼 있어도 좀 구조가 맞다 싶으면은 이렇게 실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코드를 붙여다가 복사에다가 다른 곳에다 이제 에디터에다가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간색이 나오면은 빨간색을 없애는 방향으로 다시 코드를 수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간색이 나오면은 주로 이제 그 들여쓰기에 대한 오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공유 다시 중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끝나기 4분 전인데 시간 맞추려고
아니 선생님이 하여튼 시간 갔는지 뭐 설명하시고 이래갖고 저기 하는데 다른 얘기고요. 형희 선생님 그 저번에 그 연수 받았을 때 그 연수 강사 자료 받아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토스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요? 예, 예, 네, 예.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선도학교를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메일 주소하고 제가 토스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 뭐 바로바로는 안 주시는데 며칠 걸리더라고요. 네. 연락처하고. 근데 무척 적극적이셔갖고 느낌적으로 하면 주겠다 생각했더니 바로 주시더라고요. 며칠 아, 있다가. 진짜요? 예, 감, 감사합니다. 뭐 저는 그런 것만 잘해요. 아, 예, 이상입니다. 미기 선생님 피곤하시니까 가야지, 자야지. 아, 매주마다 이렇게 모이는 다음 일정이 저희가 어떻게 되죠? 1월 27일. 구정인가? 벌써? 다다음 27일. 주가 겹칠 것 같네요. 다다음 주가 2월 3일 목요일이고 다음 주는 1월 네. 27일입니다. 음, 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다음 주는 아마 제가 시골에 내려가 있을 가지고 좀 이때는 좀 운영이 저는 참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가능하면 모듈하고 패키지까지 한꺼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해보고 그리고 뒤쪽에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 같은 거는 뭐 저는 여기서는 저는 여기서까지 하지는 않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정규 표현식까지는 하지 않고 6장까지 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거 사용했어요. 이제 좀 더 익숙해지신다면은 그 다음부터 정규 표현식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저 같은 저희 모임에서는 정규 표현식까지는 하기보다는 일단은 가능하다면 정규 표현식까지 해서 딱 마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그 모듈 패키지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주에 모듈하고 패키지까지 한번 함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파이썬 저희 프로젝트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오늘이 12번째인 것 같죠? 12번째니까. 네. 벌써 12번째예요? 네. 굉장한 시간이 있었네요. 난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방학 중간에 네.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맨 처음에 파이썬을 시작할 때부터 네. 이제 중학교까지 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가면서 파이썬 문법을 좀 더 익히면서 저희 김혜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좀 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예제를 좀 많이 만들어 본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는 뭐 프린트 함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학교쯤 되면은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겠죠. 외부 패키지를 활용해서 파이썬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후반이나 고등학교부터는 뭐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거 해서 좀 그 매일 코딩하는 연습하는 걸 해서 하고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10분 투자하면은 한 2,000개 정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2,000개. 대단하세요. 그런 걸 아, 저 가장 잘 팔리는 책은 문제집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문제집을 만드는 게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게 생각하는 목표가 저희 지금 파이썬 프로젝트 모임하고는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설날 때 내려가면은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또 그 파이썬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죠. 수학에서 파이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뭐 엔트리 같이 블록형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어떤 캠페인을 만든다든지 이게 굉장히 접근이 다양하더라고요. 뭐 게임을 만드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수학 교과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유치하더라도 약간 좀 그 실생활의 언어를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남은 방학 동안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저는 그래요, 선생님. 예, 네, 제가 그걸 바랬어요. 저는 제발 초등학교에서는 파이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와서 좀 하게. 할 게 없어요, 고등학생은.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배우면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이거 배워서 우리 개발할 거 아닌데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그 지금 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가이드해 주는 거. 그게 제일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갑네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일단 저도 만들어 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은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약간 좀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부터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초등학교 한 3학년쯤부터는 익힘책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수학 익힘책을 어려워하는데 그 익힘책에 있는 문제들 정도를 코드로 만들어 보면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충분히 중학교 수준 1학년, 2학년에서 이제 문제 만들기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설날 때 내려가면은 수학 익힘책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딱 4권을 들고 내려가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니,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아니, 서울을 어디로 가시는데요? 네? 아니, 이제 저는 초등학교 전남 어디로 가요? 포성으로 내려갑니다. 일단은 전남 광주로. 광주로. 네네네. 그럼 우리 어머님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에는? 익힘책 아. 풀지 마시고. 어머니 부모님께는 이번에 받은 명절 상여금 보너스를. 그대로 다 그거는 나라에서 부모님 효도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제일 좋겠다. 정말 네, 좋으시다. 맞습니다. 좋아하시다. 저는 월급 받으면서 한 번도 명절 보너스를 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우와. 그걸 건드는 순간 훌륭한 아들이다. 매번 제가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 명절 설이랑 그 설이랑 추석이랑 그리고 뭐 가끔씩 이제 한두 번 정도만 드리는 거라서 뭐 그렇게 뭐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건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연차가 쌓이니까 아유, 금액이 좀 이뻐라. 나더라고요. 밤늦게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여기서 주 저희 8시죠? 네, 다음 주 8시에 뵙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네요. 그래도 그러게요. 한 달 동안 좀 유의미한 시간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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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